뭐 당분간은 지금 안 좋지만 분명히 올 하반기부터 메모리는 분명히 좋아질 거로 보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내년부터는 최소한 아마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3년 이상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은 좀 어떤가요?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글로벌 시총 10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들이 42개입니다. 한국은 불과 3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중국의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금 뭐 지원한다는 거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해외에 비하면. 아직 미진한 상태인데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특히나 중국의 전략이 뭐냐면 2025년까지 자급자족 반도체를 70%까지 하겠다. 그런 걸 발표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충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아직 70%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 계획이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엄청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업들한테 정부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자금들이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한 자금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뭐 SMIC나 뭐 이런 기업들도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웬만한 큰 기업들은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생태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지금 경쟁력을 어느 정도 비교해 본다면 네 가지로 제 책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IDM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 기업, 그 다음에 파운드리 기업, 오셋 기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 보면요. IDM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특히나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IDM 기업들인데요. 한국에는 뭐 SK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보시다시피 한국이 거의 한 70% 정도 전 세계적으로 마켓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중국은 IDM 기업들은 거의 큰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다 보니까 IDM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팹리스 기업들이 5나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유니 SOC라든지 실리콘, 하이실리콘 이런 기업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난 수가 지금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00개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한국은 불과 지금 100개가 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팹리스 분야는. 그 다음에 파운드리 보시면 파운드리는 한국이 좀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이 한 16%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켓시어가. 그리고 또 중국은 SMIC가 제일 큰데요. 그 기업이 한 5%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화홍 반도체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과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들 보시면 특히나 뭐 미세 공정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상당히 앞서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쪽은 중국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더 앞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셋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셋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JSH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 정도 마켓시어가 되고 있고요. 한국은 뭐 불과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엠코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죠. 그래서 한 3%밖에 안 됩니다. 엠코를 인수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올라가죠. 예, 아마 중국이랑 비슷하게 거의 올라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는 42개나 되고 있는데 한국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 앞으로도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메모리도 지금 많이 따라와 있거든요. 특히나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만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불과 2, 3년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좁혀질 겁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늦출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중국 시장이 큽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요가 중국 자체 내 보시면 한 60% 이상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60%가 중국 내 수요입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한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대부분의 어떤 그 마켓 셰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10나노, 20나노대가 더 큽니다. 뭐 7나노 미세 공정보다는 10나노, 20나노대가 아직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수요가 엄청나게 큰 이상은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기술이나 해외에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자체적인 어떤 중국 내의 어떤 기술들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10나노, 20나노대의 어떤 반도체 기술은 중국 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시장의 대부분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덕분으로 엄청나게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미래가 밝지 않은 거네요. 예, 근데 한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이제 새로운 제품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도 뭐 EUV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제재가 들어간 게 DUV 장비, 단계 어떤 장비거든요. 그것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있는 이상은 당분간은 중국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모리도 지금 그러한 EUV 장비를 삼성이나 SK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방 쫓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빨라야 뭐 5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나 SK도 가만히 안 있겠죠. 계속 이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12나노대까지 올라갔어요. 14나노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뭐 5년 이상 최소한 빠르다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삼성이 계속 이제 앞으로 더 나은 기술을 한다 그러면 그런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에서도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어차피 이제 한국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격차를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최근에 삼성에서 발표한 게 12나노대의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D램입니다. 예,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TSMC를 좀 여쭙고 싶은데 예. 전체 매출이 예. TSMC와 비교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예. 어떤 내용인가요? TSMC와 삼성 반도체 2021년하고 2022년도 4분기를 비교를 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도 원래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 반도체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보시면 25% 이상 떨어졌어요. 반면에 TSMC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3%가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삼성 반도체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90% 이상 떨어졌는데 TSMC는 플러스 78%까지 올라갔어요. 역전됐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TSMC는 TSM 반도체만 하잖아요. 파운드리만 합니다. 보시면 아직까지도 그 파운드리 수요는 건조합니다. 물론 약간 TSMC도 약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출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4분기에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갔어요. TSMC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애플이라든지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직까지도 약간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보시면 80% 이상이 메모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D램 이쪽은 상당히 지금 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진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재고가 많기 때문에 계속 떨궈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특히나 80% 이상 매출이 그쪽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그런 메모리가 또 사이클로 변해가지고 이제 상승 주기를 탄다 그러면은 또 이게 어느 정도 좁혀지면서 나중에 또 역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계속 앞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 LSI 사업부도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만약에 받쳐준다 그러면은 그런 격차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삼성 반도체가 예. 이렇게 다시 매출에 있어서 역전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역전을 하려면 예. 뭐 사이클이 돌아와야 되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로 사이클이 오는데요. 근데 극복하는 거는 과거에는 보면 1년 안에 다 극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R5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익률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고 또 자율자동차 이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사이클이 또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래프도 훨씬 더 상승을 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좋게 볼 수 있는 게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그 사업부도 지금 뭐 AP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쪽도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승세를 앞으로 계속 탈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많이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파운드리도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1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10%에서 15%, 20%, 25%, 30%. TSM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많을 때는 50% 이상 마진이 있었어요. 삼성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그래서 30%, 40%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엄청난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좀 중심으로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네. 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우선은 뭐 펀더멘털의 문제 그리고 뭐 중국의 추격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사이클이 예. 돌아오면은 그래도 상당히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렇죠. 좋은 예.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 당분간은 지금 안 좋지만 분명히 올 하반기부터 메모리는 분명히 좋아질 거로 보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내년부터는 최소한 아마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이후부터는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4차 산업과 함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성장기에 돌입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성장은 아마 4차 산업이 내년부터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온전히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 수많은 반도체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등락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오만 전자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시점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특히나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그런 4차 산업의 어떤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되는 그러한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분명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3년 이상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세종대학교 예. 그 MBA 과정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아마 국내뿐만이 아니고 아마 해외에서도 처음으로 아마 개설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도체 그러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의 현황이라든지 뭐 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내용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내용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쉽게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많이 또 제공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30% 이상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관련 없는 분이라도 저희가 많은 장학금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또 저희가 그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 모셔다가 또 이런 특강 같은 것도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연결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대학교의 권영화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